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그것도 연속해서 7번이나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도시를 말이죠. 저는 그 도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엇이 이 도시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의 돈 버는 세계 여행은 25번째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연속 7번이나 뽑힌 도시는 편입니다. 재밌겠죠? 여러분이 어떤 도시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도시 중간을 관통하는 야라강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진 저지 및 구릉지입니다. 기후가 온화해서 연평균 기온이 14.7도씨입니다. 가장 더운 달 2월에는 평균 기온이 19.9도, 한 20도 정도 되고요. 가장 추운 달인 7월은 9.6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만 믿고 갔다가는 얼어 죽기 딱 좋습니다. 제가 갔던 10월 아침 시간과 밤 시간대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400만 명, 2011년 기준입니다. 면적은 479.6제곱킬로미터이니까 서울과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인구는 한 40% 수준이고요. 면적은 8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붐비지 않을 정도면서 그렇다고 너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아주 살기 딱 적당해 보이는 그런 사이즈고 그런 인구 밀도인 거로 보입니다. 이 도시에는 곳곳에 정원이 참 많습니다. 정원, 공원이죠. 정원, 공원, 시내에는 로얄파크와 야라파크를 비롯해서 2400헥타르에 이르는 공원과 녹지대가 있어서 살기가 너무 좋은 수준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선진국 여러 도시를 가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요. 잘 사는 도시의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넓은 공원 면적을 갖고 있었더군요. 도시의 많은 부분이 공원으로 채워져 있다는 그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체 도시 면적 대비 공원의 면적이 상당하다는 점이 공통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바로 호주입니다. 우리와 정반대의 날씨, 여름과 봄이 바뀐 그런 도시죠. 호주의 멜버른입니다. 이곳이 도시다운 모습을 한 것은 약 100여 년 전입니다. 1851년 서쪽 약 100km에 있는 벨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호주 전역에서 골드러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과 자본이 모두 멜버른으로 몰리기 시작하죠. 미국에서 서부 금광 캐듯이 똑같이 호주 멜버른에서도 아주 많은 부가 도시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 골드러시가 진행되었던 역사적인 장소, 주거래 은행의 출납구까지 가서 그 당시 흔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거운 큰 금자루가 출납구를 통해서 현금으로 바꿔지는 순간이 제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멜버른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대형 선박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항구였기 때문에 외국과의 무역이 상당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배웠듯이 무역이 발전하면 이 항구를 중심으로 선진 문물과 신문명이 급속도로 들어오게 되고 당연히 이런 새로운 문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곳은 호주에서, 그러니까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로서요. 유럽풍의 건물과 거리가 많아서 호주 속의 작은 유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벽화가 있어서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촬영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둑판 모양으로 시내 중심지를 지나가는 트램이라고 하는 그 전차요. 그것이 공짜입니다. 그래서 쉽게 타고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멜번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용하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이죠. 이런 기본적인 인간 중심적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연속 7년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엇이 이 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 결혼 25주년을 기념을 해서 저 집사람과 큰맘 먹고 호주 멜번으로 자유여행을 떠나서 그곳에서 현주민처럼 살려고 한번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료에서 보면 알듯이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뉴질랜드 이 5개 나라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10대 도시도 랭킹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 살기 좋은 10대 도시 중에 몇 개의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저는 운이 좋게도 1위, 2위, 3위 이 도시를 다 각각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호주의 멜버른,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캐나다의 밴쿠버입니다. 제가 가본 3개의 도시의 공통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항에서 내려서 도심으로 아마 움직일 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참 살기 좋겠다라는 그 느낌을 느끼실 겁니다. 며칠간만이라도 해당 도시에서 살다 보면 왜 선진 도시 중에서 이 도시들이 랭킹 3위 안에 들어갔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 달 살기를 한다면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의문점이요. 대한민국의 서울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제1도시, 2도시 지자체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희망자가 이런 선진도시를 살아보지도 못한 채 후보로 등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고요. 보름 살기 혹은 한 달 살기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인구 1000만 복합도시인 서울의 수장이 되려고 한다면 혹은 부산의 수장이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0대 도시 중에 3개 이상의 도시에서 한 달씩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의 수장이 되고 싶다면 벤치마킹할 도시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어떻게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진도시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제1도시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에 산지도 불과 한 10여 년밖에 안 되는 행정만 배운 사람이 어찌 서울의 최고 수장이 된다고 출마한다는 말인지 제 이해가 안 가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두산 5대 광역도시 수장 희망자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양조차 없으면서 나아가 성인지 능력도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지자체 수장이 되겠다고 후보로 출마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적극 옹호해서 한 도시의 수장을 만들려고 감투를 하나 받으려고 하는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 이 선진 멜버른 1위 도시에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연속 7회 뽑힌 도시는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